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권의 한부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거 뭐 또 이 설화가 또 나왔습니다. 예, 바로요 대통령실에 있는 이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의 오늘 이 발언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지금 난장판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는 기다렸던 듯이 황상무를 즉각 해임하라고 나왔고, 한동훈 위원장도 이제 호남오늘 지원 유세 중인데요. 요 질문에 대해서 참 부적절한 발언이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는데요. 부적절한 정도가 아니죠. 정말 잘못된 발언이다.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뭐 황상무가 그렇게 발언하고 나서 뭐 죄송했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요, 80년대 이 오홍근 기자 이 테러 사건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 테러 사건. 근데 이제 이 군인들이 이제 칼로 이제 위협한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시민사회 수석이 언론인들 출입 기자단하고 오찬하면서 이 얘기를 했고, 그 자리에 당연히 MBC도 껴 있다는데 이거 상상을 초월하는 실수인지 참 이유가 알 수가 없네요. 도저히 뭐 실수라고 해도 지금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수석이 이런 실수를 한다? 여러분들이 이해됩니까? 안 되죠?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제가 보기에 이거 대통령의 해임 여부를 두고 일파만파 파장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크지 않나, 이런 얘기를 맨 먼저 전해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호남을 갔는데, 호남에서도 여전히 뭐 상당한 뭐라 그럴까요, 환호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우리 그 국민의힘에서는요, 호남에서 광주청 하나, 전남도 전라북도에서 각각 하나, 3석을 목표로 한다. 승리하고 싶은데 좀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달라, 아주 강력하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발전과 관련된 또 공약도 나왔죠. 자, 요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고, 이재명은요 오늘 또 지원 유세하면서 또 뭐 실수인지 의도적인지, 오늘은요 윤 정권 심판하자 그러면서 꼭 2번을 찍어달라. 그래서 지적을 받으니까 잘못했네요. 1번이네요. 자, 이 수준 이하의 이재명의 이 쇼 참 언제까지 계속될지, 언제까지 두어 봐야 될지 참 기가 막히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조금 지난 사건인데, 최근에 말이죠, 이재명의 경호 차량, 그러니까 지난달 2월 20일이니까 거의 한 달 전 얘기인데요. 경호 차량이 이제 말하자면 신변 보호팀이 이제 요즘은 경찰에서 붙잖아요. 근데 이제 위장으로 이제 민간 차량으로 하고 안에 경광등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볼 적에는 이게 뭐 경호 차량인지 아니면 일반 민간 차량인지 헷갈리죠. 자, 그런데 이 경호 차량을 위협한 트럭 기사가 지금 40대인데요. 계양경찰서에서 조사를 했는데 불구속 입건 조치로 끝냈습니다. 자, 그래서 저 이재명이를 비판하는 그런 이제 세력일 가능성이 큰 것이고, 그래서 트럭을 열어봤더니 거기에 민주당과 그리고 또 전 정부 양쪽 다 비판하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민주당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시민사회하고 아주 대대적으로 붙어버렸어요. 자, 시민사회의 반란 양상이 상당히 세다. 요 점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임태훈 공천 여부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끝까지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상상을 초월하는 강경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그대로 해서 시민사회 측에서 심사위원회 완전히 전원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요 이제 하나씩 정리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 많이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좋은 격려 댓글을 많이 올려주셔서 항상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요 오늘 맨 먼저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상당히 험악한 내용 2개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지난달 2월 22일 저녁 7시 40분쯤에 계양구에 있는 한 도로에서 1톤 트럭 기사가 1톤 트럭이 말이죠, 이재명 경호 차량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경찰 신변 보호팀의 차량은 위장 차량이에요. 위장 차량. 그렇기 때문에 이 경찰 차량을 쓰지 않고 그냥 일반 민간인 차량처럼 되어 있고요. 안에는 실질적으로 탑승한 사람들은 경찰 신변 요원들이고, 안에는 이제 경광등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1톤 트럭이 말이죠, 끼어들기를 굉장히 무리하게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 신변팀에서 이제 경찰에 연락을 해가지고 경찰이 출동을 해서 요 차량을 말하자면 이제 기사를 조사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기사를 조출했더니, 근데 비노출 차량인 것이죠. 조사했더니
이게 이재명이를 신변 우회하려고 한 게 아니라 경찰을 사칭하는 행렬로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진술을. 그래서 운전 중에 경호 행렬을 보고 이거 경찰을 사칭하는 게 아닌지 확인하려고 했다. 그리고 이재명이와 관련된 차량 행렬이었는지는 전혀 몰랐다고 경찰이 진술했어요. 그리고요, 이 기사가 몰던 1톤짜리 추석 적재함에는요, 정부와 민당을 모두 비판하는 문구가 적혀 있는 플래카드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경찰은요, 신변 보호팀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서 이 기사를 재판 뒤에 신원 확인을 거쳐서 석방한 상태에 있는데, 경찰에서 그동안에 조사한 내용으로 보면은요, 이건 계획범죄가 아니다. 그리고 이 난폭 운전 행위에 대해서도 진술이 좀 엇갈린다. 그래서 추가 조사할 방침으로 있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요, 지난 1월 달에 이재명이가 이제 부산에서 습격을 당했잖아요. 그 이후로 주요 정당 대표에 대해서는 전담 신변 보호팀을 지금 경찰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사건이 이제 발생한 거다. 자, 굉장히 이거는요, 어쨌든지 간에 이러한 일종의 이제 테러 위협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이 일을 크게 벌였네요. 자, 어떤 일이냐? 여러분들 말이죠. 그러니까 이 황상무 수석이요. 오늘 말이죠. 이 언론인들하고 오찬을 가졌어요. 근데 이 언론인들하고 오찬 자리에는 당연히 MBC 기자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MBC 기자를 포함한 이제 순수 언론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과거 언론인에 대한 테러 사건을 언급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언론들이 너희들 말 안 들어? 그러면 옛날에 테러 사건이 있었지? 알지? 혼날 거야? 이런 쪽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것이죠. 더군다나 다른 언론인들은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을 안 한다 하더라도 MBC는 그런 생각을 하고도 남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말이죠. 더군다나 이 황상무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MBC는 잘 들어라 라고 전제를 하고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 다음에는요. 1988년도에 경제신문 기자가 압구정 현대아파트에서 허벅지에 칼 2방에 찔린 거 알지? 이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뭔가 심상치가 않으니까 이거 농담이야. 그런데 벌써 이거는 때는 늦으리 버스는 지나간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사건은 결국 정보사 회칼 테러 사건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군을 비판하는 칼럼을 쓴 오은기 기자를 이 칼로 군 정보사 요원들이 습격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MBC 보도를 접하고요. 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가 긴급히 성명을 내놨습니다. 내놔가지고요. 대통령실은 MBC를 협박한 황수석을 당장 해임하라. 바이든 달리면 욕설 보도를 놓고 정부와 갈등을 빚는 MBC를 상대로 한 충격적 협박이다. 그러면서요. 황수석의 망언은 한편으로는 평생 군사 독재, 족벌 언론과 싸우다가 고인이 된 오홍근 기자를 능욕하는 반역사적 지성적 발언인데 당장 황수석을 경질하라. 이러한 성명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박찬대 이제 친명 핵심이지 않습니까? 시민사회 수석이 조폭이냐. 민주주의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이준석도 기다렸다는 듯이요. 정권 입맛에 안 맞으면 회칼로 찌르는 것이 윤 대통령의 언론관이냐. 그리고 이낙연이도 마찬가지. 황수석의 망언은 민주주의와 언론 환경이 군사 독재 시절로 후퇴했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예. 그리고 조국 빠질 리 없겠죠. 검찰 독재 국가를 향해 가고 있음이 자명하다. 자, 그래서 지금 완전히 야권이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이 한동훈 위원장도 이제 오늘 호남 방문 중에 이러한 질문을 받았어요. 이거 도대체 이런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하니까 발언의 맥락이나 경위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부적절한 발언 같다. 요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황상무 수석이 말이죠. 군 정보사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보사 요원들이 이런 오홍근 테러 사건을 저질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자기가 잘 안다 이런 얘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그 발언 경위와 관련해서요. 그냥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차원에서의 얘기이고 농담이었을 뿐이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는데 지금 농담 그냥 정식으로 잘못했다 해도 지금 용납받기가 어려운 지금 현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 대통령 참 그러지 않아도 여러 가지로 참 머리가 아플 텐데 참 쉽게 얘기해서 한마디로 큰일 난 것 같습니다. 예. 큰일 난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이죠. 이제 광주 호남 완전히 오늘 또 아주 열화 같은 지지 환호를
받았어요. 그래서 맨 먼저 순천을 가고 그리고 광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오후에는 전라북도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순천하고 이제 광주 지역 통정까지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느 지역 방문 때와 마찬가지로 우선 지역 이 간담회를 하지 않습니까? 상인들하고. 그래서 상인들의 이제 애로사항을 듣고 현장에서 약속을 쭉 하는 거예요. 뭐 공통적으로 나온 게 주차장 문제가 저도 뭐 시골 그 시장들 이 주차장 문제가 어디를 갔는지 간에 아주 굉장히 큰 핫 이슈구만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지방자치정부가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지방자치정부를 거치지 않고 중앙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관련 법안을 개정할 예정으로 있다. 이미 이제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 오늘 또 비슷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 과일 뭐 이런 물가가 너무나 많이 올라갔고 지금 굉장히 민생 경제가 지금 핍박해졌다. 이런 지금 이 어려움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말이죠. 농산물 도매가 안정을 위해서 납품 단가 지원 대상을 갖다가 사과, 감귤 13개 품목에서 배, 포도와 같이 21개로 확대하고 지원 단가도 킬로그램당 4,000원까지 인상하기로 정부하고 합의했다라고 밝히고요. 소비자가 대형마트 전국 1만 6천 개 유통업체에서 구입할 때 1만 원, 2만 원 할인받을 수 있는 농산물 할인 예산이 있는데 이거를 대폭 확대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한우라든가 한돈, 계란, 닭고기 이런 축산물 30%에서 50% 정도의 할인 행사를 연중 한우의 경우에는 기존 10회에서 25회, 한돈의 경우에는 기존 6회에서 연중 10번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어요. 자, 그리고요. 이 전통시장 국비 지원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지역병원을 설치하고 의대 유치를 지원하고 그리고 청년 고용 지원 사업도 확대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특히요. 지역병원 설치하고 의대 유치에 관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이제 호남에 꼭 먼저 와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호남에서 이번에 16년 만에 전 선거구에서 후보를 냈는데, 그야말로 당선이 꼭 되고 싶다. 그래서 호남에서 당선이 되면 단순한 국민의힘의 승리라기보다는 대한민국 정체의 승리고,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할 것이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성심성의껏 반영하도록 하겠다.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아주 대대적으로, 아주 많은 지지, 그리고 지원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광주, 충정로에서 이 박은식 후보 지지에 나섰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5.18 민주화 항쟁 정신을 존중한다. 그리고 확실하게, 그런 확실하고도 선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다시 한번 약속을 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정말 호남에서 당선되고 있다. 이러한 호소가 과연 이제 어느 정도나 지금 이제 이 반영이 받아들여질지 한번 이제 궁금했는데요. 우리 한동훈 위원장의 진정성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약속들이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여론에도 조금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이 농수산물 가격 안정 자금을 1,500억을 즉각적으로 풀겠다. 이러한 공약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호남 방문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호남 방문에서 말이죠. 지금 이재명이가 1번 찍든 2번 찍든 1번 이제 세종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집에서 쉬어라. 이런 얘기에서 많은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데 오늘 완전히 한동훈 위원장이 차별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발언에서는요. 1번 찍으실 분이든 2번 찍으실 분이든 간에 모두 투표에 참여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예. 자, 그러니까 이게 투표권 행사니까 1번 찍든 2번 찍든 간에 헌법에 보장된 투표권은 그야말로 민주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국가 발전을 위해서 이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 투표 선거를 통해서 현 정권 그리고 여당을 심판하는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우리 한국적 상황을 본다면 통상적으로 중간 선거가 이제 평가적인 성격을 선진국에서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번이야말로 이재명의 사법 방탄 정당으로 만들어 놓은 이 민주당과 그리고 이재명을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 아마 여러분들이나 저나 생각이 똑같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제 말이죠. 이재명이가 지금 이제 살만하다, 견딜만하다 싶으면 가서 열심히 2번을 찍든지 아니면 집에서 쉬어라. 이렇게 했는데요. 요런 거야말로 대한민국을 후진시키는 대단히 후진 생각이다. 후진시키는 후진 생각이다. 자, 그래서 우리 국민님은 전진시키는 데 앞장을 설 것이고, 그래서 1번 찍을 뿐이든 2번 찍을 같은 간에 반드시 이 투표를 해달라. 이게 옳은 얘기죠. 정상적인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이재명 어제
이런 실언에 이어서 오늘 또 실수했어요.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서 반드시 2번을 찍어주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이건 1번을 찍어달라고 하는데 이게 그래서 어제도 말이죠. 오늘 또 이 국민의힘에서 이제 논평을 냈는데 한 번은 실수고 두 번이면 습관이고 세 번이면 인격의 문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이재명이는 인격의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광주 간담회를 마친 다음에도 이 한동훈 위원장은요. 이재명 조국 통진당 잔당 같은 후진 세력들 이게 대한민국을 후진시키고 있는데 이거는 반드시 막아가지고 대한민국을 우리 국민의힘에서 전진시키도록 하겠다. 그래서 광주 시민의 사랑과 호남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점을 강력히 호소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동울산 종합시장에서 이런 실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때문에 못 살겠죠? 심판하는 방법은 2번을 찍는 겁니다. 라고 하다가 난리가 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지자들이 놀라갖고, 네? 1번 이렇게 외치니까 그때사 슬그머니 웃으면서, 아니, 1번을 찍는 거다. 어제 여당이 하도 욕을 해서 헷갈렸다. 1번을 찍어서 2번 더 이상 용납 못하겠다. 확실하게 보여줘라. 아니, 여당이 비판한다고 헷갈릴 정도가 되면 무능한 거죠.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이렇게까지 무능해가지고 비판한다고 무능해서 헷갈릴 정도가 되면 국정 운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야말로 매주마다 사퇴하라, 조기 종식해라, 그리고 탄핵 가겠다 말 안 들으면 이렇게 협박하고 난리를 치고 용산 대통령실까지 시위대가 침투하고 있는데 그러면 윤 대통령은 하나도 일을 못 하겠죠? 예, 이게 바로 능력의 차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제 한 곡지만 더 덧붙이면 임태훈 가지고 시민단체하고 민주당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민사회 연합회죠. 여기에서 임태훈이를 갖다가 비례대표 2번으로 남성 2번 이렇게 추천을 하니까 민당에서 이 병역 기피자에 안 돼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교체하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어제. 그러니까 어제 심화회를 통해서 이 시민단체 측에서는 못 받고 이거는 병역 기피가 아니라 양심적 병역 거부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두 번씩 토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최종적으로 하고 만약에 민주당이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중대한 선택을 하겠다라고 협박을 했어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도 여전히 이 병역 기피 사유로 이 부적격 통보를 했는데 요거를 바꿀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 그대로 사퇴를 해야 된다라고 또 한 번 오늘 민주당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심사위에서 즉각적으로 말이죠. 이 부적격 그러니까 의결을 다시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입장문을 내가지고요. 심사위 상임위원 10인 전원이 사임한다. 그리고 이모부에 대한 부적격 판단은 차별이고 연합정치 정신을 훼손한 것이다. 양심적 병역 거부는 보편적 인권과 국민의 눈높이에서 결코 부적격 사유가 될 수 없다. 그리고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조차 이제 우리나라도 대체 복무 도입하고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지 않느냐. 그래서요. 지금 완전히 지금 민주당 하고 시민 이 사회 측에서 정면으로 지금 충돌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갈 줄 알았죠. 우리가 충분하게도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지금 시민 사회 측 왜 여러분들 뭐 문제가 있는 거 아시죠? 특히 좌파 대행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종북 반미 좌파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요거 받아들이면 아니 되옵니다. 라고 누가 보더라도 그런 이 공감대를 가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요. 이걸 보면은 지금 여전히 지금 민주당은 시민사회 측하고 연대해서 정권 심판력을 키우려다가 역풍을 맞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 그런 점에서 말이죠. 지금 이제 상당히 문제가 크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요. 지금 민주당의 이런 정권 심판론 이거 반드시 역풍을 맞았고 그 역풍의 연장선상에 민주당 심판으로 방향이 바꿀 것이다. 이런 주장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본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저의 방송 계속해서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